이 문제는 A가 자연수의 집합에 속해 있고 GCD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A 6제곱 마이너스 A 5제곱 플러스 A 4제곱 마이너스 A 3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 값이 1이 될 때 여기서 이게 왜 1이 되는지를 밝히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 GCD 여기 부분에 전체를 D로 놨어요. 그러면 이 D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속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D는 이거의 약수이면서도 이 수의 약수도 돼요. 네. 그랬을 때 이 수가 D가 지금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약수니까 뺐어요. 아닌데 아니에요. 이거를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로 묶으면 이게 묶이니까 이것도 D가 약수가 되죠? 1을 묶었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속하고 그래서 그럼 이 수에서 그리고 이 수도 이런 방법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바꾼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위의 수에서 아랫수에서 위의 수를 빼두면 여기 부분이 공통적으로 지워지고 1만 남으니까 D가 1의 약수이기 때문에 결국엔 D가 1이어서 이 GCD 이 값이 결국엔 1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네. 여기 우리가 중간에 있는 수 있잖아요. 이거요? 네. 네. 그거와 네. 어떻게 된 건지. 이거요? 네. 이거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로 묶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걸 묶이는데 D가 지금 이수 약수죠? 아. 그래서 결국에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다가 A의 제곱 마이너스 A를 곱해도 D는 계속 이수 약수가 되죠? 네. 그럼 밑에 있는 거는 여기. 네. 이거를 그걸 바꾼 거예요? 네,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아, 네. 네. 이 문제는 A가 자연수일 때 GCD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A 6제곱 마이너스 A 5제곱 플러스 A 4제곱 마이너스 A 3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1이라는 거를 증명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 얘를 D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D는 얘의 약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D는 또 얘의 약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인수가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인 수도 당연히 D를 약수로 가지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과 A 4제곱 마이너스 A를 곱한 수도 이런 식을 만족합니다. 이 식을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로 묶어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밑에 식에다가 위에 있는 식을 빼면은 여기 1만 나와서 이 식을 만족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D가 1의 약수인 그런데 있잖아요. 네. 얘가 음수는 안 돼요. D가 1의 약수일 때 음수는 아니냐고요? 네. 근데 GCD라는 수가 네. 최대 공약수잖아요. 네. 그러면 D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랑 1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대 공약수니까 1로 선택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거를 골라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따라서 D가 최대 공약수니까 1이 됩니다. 네. 이 문제는 임의의 정수 A가 있는데 GCD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은 1이라는 걸 증명하는 문제예요. 일단 얘 둘의 최대공약수를 B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 나오고 이 식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 식을 지금 이 오른쪽
식에서 왼쪽 식을 빼주면 2a만 나와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두 수는 홀수예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a제곱 마이너스 a는 연속하는 두 다연수, 아니 연속하는 두 수의 곱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짝수예요. 네. 얘도 a제곱 플러스 a도 연속하는 두 수의 곱이기 때문에 짝수예요. 네. 거기다가 1을 더한 거기 때문에 둘 다 홀수가 됩니다. 네. 그러면 D는 지금 2의 약수가 아니라 여기 있는 A의 약수가 되겠죠. 네. 지금 D가 홀수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2A에서 아. 2의 약수가 아니라 A의 약수가 되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 D가 A 약수니까 D가 A 제곱 약수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D는 또 A 제곱 플러스 A 약수이기도 해요. 네. 여기서 이 두 식을 빼주면 네. 잠시만요. 네. 음, 음, 그렇게 되면 네. 지금 D는 A 제곱과 A 제곱 플러스 A의 공약수예요. 네. 그렇게 되면 얘는 A 곱하기 A고 얘는 A 곱하기 A 플러스 1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연속하는 수의 공약수예요. 연속하는 그게 아니라 네. 그, 여기는 둘은 지금 짝수가 서로 다른 수겠죠. 한 수가 짝수면 한 수는 홀수고 네. 한 수는 홀수면 한 수는 짝수예요. 네. 그런데 홀수가 짝수면 홀수가 홀수라고요? 왜냐면 얘는 A 곱하기 A고 얘는 A 곱하기 A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 짝수가 되잖아요. 홀수가 짝수면 그러네요. 근데 네. A가 위에서 홀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D가 A 약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D가 홀수라고 했으니까 A가 짝수가 되면은 D도 자연스럽게 짝수가 되니까 그러네요. 네.
지금 A가 홀수니까 네. 얘도 홀수고 네. 얘도 홀수예요. 짝수 아니에요? A가 네. 홀수면 아, 짝수예요. 네. 근데 A가 홀수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왜요? 그러니까 만약에 D가 짝 홀수인데 A가 18 같은 거라고 하면은 D가 3이어도 18의 약수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A 18은 짝수니까 A가 짝수여도 D는 그 홀수가 될 수가 있죠. 어? 아, 그 네. A는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D가 A에 있는 약수들 중에서 홀수인 거예요. D가. 네, 그렇죠. 지금 근데 네. D가 1인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GCD 저 값을 D로 놓은 건데 D가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약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그 식에서 A제곱 플러스 A 빼서 D가 1 나오지 않아요? 지금 밑에다가 D는 A제곱 플러스 A의 약수라고 써놓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D가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약수이면서 A제곱 플러스 A의 약수인 거니까 네. 그 위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1 나오잖아요. 네, 저기요.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 이런 식이 나와요. 네. 근데 지금 최대 공역수니까 1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볼 거예요. 일단 K는 잠시만요. 그 N이 뭐였죠? N? 자연수 아니에요? 아, 그랬어요. 네. 그렇군요. 네. K가 지금 자연수래요. 네. 그러면 2의 2K 제곱 2의 2K 제곱 잠시만요. 어떻게 읽어야 되지? 2의 2K 제곱 마이너스 2의 2K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1과 2의 2K 제곱 플러스 2의 2K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1이 두 개의 최대 공역수가 1이래요. 네. 이걸 중요한 문제예요. 네. 그러면은 A를 2의 2K 제곱 2의 2K 마이너스 1 제곱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리고 얘를 제곱을 시켜볼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1이 추가돼서 네. 2의 2K 제곱 2의 2K 제곱이 돼요. 네. 잠시만요. 제가 너무 이상하게 썼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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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여기는 A와 A 제곱을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A 제곱
때문에 얘도 1이 됩니다. 근데 네. 아까 위의 문제에서 D가 A제곱 플러스 A의 약수라는 거 어떻게 나왔죠? 이거요. 네. 그 얘네 두 식을 네. 얘에서 오른쪽 식을 왼쪽 식으로 빼면 네.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 두 식은 홀수라는 걸 증명을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홀수니까 약수가 2가 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2를 뺀 A의 약수들 중 홀수인 수가 D가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 거예요. 네. 응? 이 문제는 이미의 정수 A가 있을 때 GCD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1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 식을 D로 줬어요. 그러면 이 D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랑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약수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두 수는 지금 홀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A제곱 마이너스 A랑 A제곱 플러스 A가 둘 다 얘는 A 곱하기 A 마이너스 1이고 얘는 A 곱하기 A 플러스 1이라서 두 수 다 짝수가 되는데 짝수에다 1을 더했으니까 이 두 수 다 홀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식에서 왼쪽 식을 빼줬을 때 D는 A의 약수가 돼요. 그러면 근데 지금 D라는 수가 홀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짝수가 될 수는 없어서 D는 2의 약수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D가 A제곱의 약수라고 했을 때 D가 A의 약수라는 식이 되고 A의 약수면 A제곱 약수도 되고 A제곱 플러스 A의 약수도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D라는 식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라는 식의 약수도 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D가 1의 약수가 돼서 지금 D의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이 1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연수 K가 있을 때 GCD 이런 식이 1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예요. 일단은 2K-1 제곱의 제곱을 A라는 식으로 치환을 했어요. 그러면 A 제곱은 여기에다가 제곱을 시켜주는 거니까 2의 2K 제곱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GCD에서 K가 사용된 식을 A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얘는 A 제곱, 얘는 마이너스 A고 얘는 플러스 1. 얘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식이 결국엔 위에서 구한 거랑 똑같은 형태의 식이 되기 때문에 값이 1입니다. 이 문제는 A-C가 AB 플러스 CD라는 식의 약수예요. 그래서 이 식이 성립을 하면 A-C가 AD 플러스 BC라는 식의 약수도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A-C는 A-C 곱하기 B-D의 약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풀어서 써줬어요. 이렇게 풀어서 써주면 이 식이 A-AD 마이너스 BC 플러스 CD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위의 식에서 아래식을 빼줬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AB 플러스 CD에서 이 식을 빼주는 거니까 AD 플러스 BC가 남죠. 그렇기 때문에 A-C는 AD 플러스 BC 약수가 됩니다. 이거 위에 식에서 뺀 거예요. 이거요? 네. 여기서 여기를 빼준 거예요. 그러네요. 네.
C의 약수일 때 A-C가 AD 플러스 BC의 약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예요. 일단 A-C는 A-C 곱하기 B-D의 약수예요. 이 식을 먼저 썼는데 여기서 얘를 전개를 시켜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식에다가 얘를 빼주면 지금 AD 플러스 BC만 남게 돼요. 따라서 얘가 증명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정수 ABC가 있는데 얘를 자연 스케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은 필요 충분 조건은 K가 A-B의 약수이라는 것과 C-B의 약수이라는 것을 보이는 문제예요. 일단 그러면 얘일 때 이게 성립하고 얘일 때 이걸 성립하는 거를 보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얘일 때 이 밑에가 성립한다는 걸 먼저 볼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일단 나머지는 같아야겠죠. 네. 나머지는 R로 갖고 몫은 Q1, Q2, Q3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A를 K로 나눴을 때 몫을 Q1, B를 K로 나눴을 때 몫을 Q2, C를 K로 나눴을 때 몫을 Q3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A와 B랑 C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일단 이 두 식을 빼면 K로 묶이게 돼요. 네. 그러면 여기서 K는 A-B의 약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식에다가 이 식을 빼면 마찬가지로 C-B는 K를 인수로 약수로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네요. 따라서 일단 이 첫 번째 경우는 됐죠. 네. 이번에는 얘를 만족한다는 거를 보일 거예요. 네. 일단 지금 A를 지금 처음에는 나머지 같으니까 R로 줬는데 네. 지금은 나머지가 같은지 모르니까 A를 K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1, B를 K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2라고 했어요. 네. 그 몫은 각각 Q1, Q2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네. 그러면 무조건 몫은 나머지보다 몫은 잠시만요. 나누는 값은 나머지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일단 A-B를 구해보면 이런 식이 나와요. 네. 그러면 지금 얘를 이항을 시켜주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지금 처음 조건에서 K가 A, B의 약수예요. 네. 그러면 얘는 K에 배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면 이 좌변은 K의 배수가 되겠죠? 네. 그러면 R1 R2도 K의 배수가 됩니다. 네. 이 식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R1 R2의 범위가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네. 지금 최소는 가장 작은 수에서 가장 큰 수를 빼니까 마이너스 K가 나오고 네. 그리고 가장 R1 R2의 최대값은 K에다가 지금 0을 뺀 거니까 K가 돼요.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에 등호가 붙지 않은 이유는 지금 여기에는 등호가 있는데 빼는 값 K에서 네. 등호가 없기 때문에 네. 이 두 개를 빼면은 등호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R1 R2는 지금 여기서는 그 수의 약수는 음수가 되면 되잖아요. 네. 음수이거나 양수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K의 절대값은 R1 R2의 절대값 이하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K의 절대값이 R1-R2보다 크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식을 만족하려면 R1-R2는 0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금 일단 0이 네. 모든 수를 약수로 가져요. 왜냐하면 네. 0을 0 곱하기 어떤 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0은 어떤 수든 어떤 수로 이루어진 곳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수가 무조건 절대값이 커야 돼요. 절대값이 R1-R2보다 커야 돼요. 어떤 수가요? K라는 수가요. 네. 그렇게 되면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K가 자연수로 나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모든 자연수를 약수로 가지고 그 자연수보다 절대값이 작아야 되니까 R1-R2는 0이 됩니다. 모든 자연수의 약수가 약수로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밑에 조건을 안 봐도 그냥 0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도움이 필요해요. 뭐가 불필요하다고? 네? 뭐가 불필요해 밑에서? 이거요. 왜? 왜냐하면 지금 K가 자연수인데 R2가 무조건 얘를 약수로 가지기 때문에
어떤 자연수를 약수로 가지려면 0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R1 마이너스 R2도 0이 아니고 K도 0이 아닐 수 있잖아. 음, 근데 만약에 R1 마이너스 R2가 지금 K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쟤를 뭐 AK 아니 NK 약간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네, 그 지금 K가 자연수잖아요. 네, 그 자연수에다가 이게 어떤 정수를 곱한 값인데 그 값의 절대값이 무조건 K보다 커지잖아요. 여기서요? 만약에 이제 n이 0이 아니라면 네, 지금 어른 마이너스 R2의 절대값이 K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어른 마이너스 R2가 K를 이제 K를 약수로 가지는 수라면 쟤를 K 곱하기 N으로 놓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 K 곱하기 N의 값은 N이 0이 아니라면 무조건 그 절대값이 K보다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성립을 안 하니까 어른 마이너스 R2가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N이 0이어야만 절대값이 작아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NK라고 표현을 했을 때 네. 여기서 N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NK는 무조건 절대값이 K보다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립을 안 하니까 그 절대값이 K보다 작아지려면 N이 0이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가 시키면 작아지려면 네. 여기서는 절대값이 더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밑에 조건까지 생각을 하면은 절대값이 더 작아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걸 NK라고 두면은 NK 자체가 뭐 어떤 정수에다가 자연수를 곱한 건데 그게 NK가 음수든 양수든 일단은 절대값이 K보다는 커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다 안 되니까 n이 0일 때만 저것이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0이 나오는 거. 생각 중?
합쳤을 때 왜 0인지를 설명해야 돼. 얘가 오른쪽 거의 약수라는 뜻이야. 네. 그러면 K 절대값은 오른쪽 거에 이하여야지. 약수가 더 작아야 돼. 네. 작거나 같아야 돼. 이건 절대값이 더 작다는 뜻이지? 네. 얘네가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어. 네. 0일 때 빼고. 0이 되네. 0이 아니라면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어. 근데 K가 어떤 자연수잖아요. 그럼 그 자연수의 절대값은 R 마이너스 R가 0인데 그건 해석을 달리 해야지. 이건 0일 때만 성립해. 네. 동시에 성립하는 건.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되냐고. 되잖아. K에다가 몇을 곱해서 0을 만들 수 있네. 항상. 그럼 이 부등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 둘? 아니요. 그럼 얘를 만족하지 않으면 얘를 하지 않는다고? R 마이너스 R가 0인데 K는 자연수잖아요. 아, 이거 재해석한 거지 지금. 음. 요 부등식이랑 꽤 맞추려고. 네, 근데 그걸 재해석해도 성립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약수배수 관계 따질 때 0을 쓰지 않아. 네. 정수 그 제일 앞쪽 문제 쪽에서 0을 자연수로 놓는 것도 있었어. 앞쪽 문제에서 뭔가 구할 때 0을 자연수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었는데 자연수 순서 공리에서 제일 처음 음이 아닌 정수의 임의의 집합이라고 하면 이거는 0이 포함되거든. 근데 자연수 순서 공리에 집합을 잡을 때 자연수 집합일 때 0을 집어넣어도 성립해 이거.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여기 자연수라고는 했는데 네. 이 약수배수 관계 따질 때 0을 인수로 취급해주지 않거든. 네. 왜냐면 어떤 수랑 어떤 수 곱해서 0 만드는 건 무수히 많아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일반화된 식으로 정리하는 게 무의미하지. 해가 무수히 많은 부정의 경우가 나오니까 네모 곱하기 0은 0의 약수는 무수히 많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립하는 거 아니야. 네모가 0을 나눈다. 네.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 네모가 0을 나누면 나머지가 0이다. K는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K가 0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을 봐봐. R1, R2가 같다. 나머지가 같다. 나머지가 같을 때 K가 어떻게 되니? 0이 되네요. 그래서 네. 나머지가 같을 때 몫은 다를 수 있지. 네. 그러면 K가 0이 돼야 되나?
K가 다양수인데. 여기서 K가 왜 0이 되면 안 돼? 그냥 자연스러워 나왔으니까. 자연수를 포함하는 의미 아닌 정수 집합으로 놔도 되는데 네. 여기선 0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아니라 K가 A-B의 약수라서. 그러니까 0은 그 A-B의 약수, A랑 B가 0이 아닌 이상 약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같은 수면? 네. 같은 수면. 같은 수면 0의 약수는 0. 응. 이제 말이 그 얘기가 아니야 여기선. K로 나눈 거래잖아. 네. 나누는 수는 0이 되면 안 돼. 분모에 0 들어가니까. 네. 아, 그래서 K가 0이 안 된다는 거지. 네. 여기서 이 식을 성립하게 하는 K는 0이 될 수 있어. 네. 그래서 이 식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왜냐면 여기는 R1, R2가 같다는 것만 보이고 싶은 거야. 네. 네. 그 저식을 사용하면 왜 K가 0이 나와요? 이 식을 사용하면 K가 0이 나온다? 아니. 이건 R1-R2가 0이 나오는 거야. 야, K는 0이 아닐 수 있어. 네. 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풀이 나와 있는 거니까 당연히 되지. 근데 지금 이거 해석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 K가 0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R1-R2가 0이라는 소리라고 지금. 네. K는 R1-R2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범위를 잡아주는 수일 뿐이야. 네. K보다 절대값이 작으면서 절대값이 큰 수를 찾으래잖아.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건 없지. 네. 그래서 얘가 0이면은 항상 성립해주겠네. 얘가 항상 성립하면 이거 성립하는 뭔가가 존재하겠네. 네. 이게 성립하지 0이 아닌 다른 수여봐? 그럼 성립하지 않지. 네. 네. 동시 성립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가 0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R1-R2가 0이다. 네. 이렇게 간 거라고. 0이 아니면 성립할 수 없으니까. 이해가 된 거야? 이거 그려줘요. 될 때까지. K가 0이 아니어봐? 아니 K가 0이 아니어봐가 아니라 R1-R2가 0이 아니어봐. 네. 0이 아닌 어떤 수에 대해서 자연수 K보다 절대값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해. 그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네. 그래서 말이 되게 만들려면 얘가 항상 성립하는 경우를 만들어주고 싶어. 네. 네. R1-R2가 0이면 이 식은 K가 뭐가 되든 간에 항상 성립해. 네. 이 식을 만족하는 K 값이든 R 값이든 다 존재하겠지 뭔가가. 열립이 아니니까 더 이상. 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경우가 돼버리니까 얘가 0이면. 네. 됐어요. 근데 그 경우가 아니면 성립하지 않네. 네. 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근데 네. K가 어런-그 약수라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얘가 K의 배수니까 A-B가 K의 배수니까 얘가 K의 배수가 됐어요. 네. 세연이 됐어? 네. 해보자. 두 개. 2.9가 2.8 저식 바로 이용해서 푸는 거야. 잠시만요. 지금 아직 끝내지는 않았거든요. R이랑 R가 같아요. 네. 지금은 A랑 B를 뺀 거잖아요. 네. 그럼 A랑 C를 빼고 B랑 C를 빼면은 뭐 R3라는 예를 들면 R은 R2랑 같고 R2 R3랑 같고 R은 R3랑 같다는 식이 나와요. 네. 따라서 이 나머지가 같다는 게 성립입니다. 네. 두 번째는 정수 ABC를 자연수 K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을 필요적인 조건이 이 식이라는 것에 보이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거일 때 이게 성립하는 거랑 이거일 때 이게 성립하는 거 둘 다 보일 건데 몫이 일단은 이거일 때 이게 성립하는 걸 보이려면 ABC를 K로 나눴을 때 몫을 Q1, Q2,
Q3도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같다고 해야 되니까 나머지를 얼이라는 함수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A, B, C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K로 묶이고 C에서 B를 빼도 K로 묶여요. 그러면 이 식에서 K는 A-B의 약수고 C-B의 약수도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래서 일단은 이 조건일 때 이 식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성립을 해요. 이번에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건데 일단은 A를 이런 식으로 아까 표현을 했고 B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얼1하고 얼2는 나머지이기 때문에 이 K라는 나누는 수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범위가 0 이상 K 미만이 돼요. 그랬을 때 A-B를 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얼음 마이너스 얼2를 여기다가 두고 이항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 A-B가 K의 배수고 K의 배수이기 때문에 얼음 마이너스 얼2도 K의 배수가 돼야겠죠. 그리고 여기 아까 구한 범위에서 얼1은 최소값인 0에서 최대값인 K를 빼주면 결국에는 최소값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K. 최대값은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줘서 K가 나와요. 그러면 얼음 마이너스 얼2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 절대값이 지금 K가 이 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얼음 마이너스 얼2의 절대값은 K의 절대값보다 그 이상이어야 돼요. 여기서는 K 얼음 마이너스 얼2의 절대값이 K 미만으로 나오죠. 그러면 그걸 만족시키는 얼음 마이너스 얼2의 값은 0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0이 되면 얼1은 얼2가 되고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했을 때 이게 얼3랑 같아지기 때문에 이 조건일 때도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3048, 5988, 8088을 K로 나눴을 때 이 세 수의 나머지가 모두 같게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일단은 그러면 3048은 AK 플러스 월, 5988은 BK 플러스 월, 8088은 CK 플러스 월로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5988에서 3048을 빼서 2940이라는 수를 만들었어요. 또 이 수에서 이 수를 빼서 B-A 곱하기 K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8088에서 5988을 빼서 2100이라는 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여기로 빼지는 거니까 K 곱하기 C-B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2940하고 2100 둘 다 K의 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K는 이 두 수의 공약수가 되겠죠? 그러면 공약수를 구해봤을 때 공약수라는 것 자체가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부터 구했어요. K의 최대 공약수는 420이 돼요. 근데 420이 인수분해를 하면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소인수분해를 하면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이라서 지금 이 K의 개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다 곱해주면 24개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3048, 5988, 8088을 K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게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나머지를 R로 갖게 하고 K로 갖게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AK 플러스 R, BK 플러스 R, CK 플러스 R로 했어요.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빼주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얘에다가 L 빼주면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러면 K는 지금 여기 곱해져 있고 여기도 곱해져 있기 때문에 2940과 2100의 공약수예요. 그런데 어떤 두 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니까 일단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420이 나와요. 따라서 K는 420의 약수예요.
420을 소인수 분열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xx를 구하는 식을 쓰면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해서 24개가 나옵니다. 기억나니? 네? 기억나? 아니요. 뭐 먹었어? 어디 갔어요? bedroom. 삼각형 ABC가 있는데 삼각형 ABC 이전에 그냥 성분 BC가 있어. 성분 BC가 있어. A는 아무 점이나 다 돼. 등각삼각형이든 예각 직각 상관없어. A의 위치에 관계없이 정사각형 두 개를 붙였을 때 B 옆에 있는 점, C 옆에 있는 점 이은 선분 DF의 중점 M이 일정한 점이다 라는 것을 보이래. 다시 B랑 C가 있어. 네. A가 어디든 상관없어. A가 여기 있어도 돼. 네. 정사각형, 정사각형 이렇게 만들고 네. 요점 두 개를 연결한 중점은 A가 여기 있더라도 정사각형 만들고 정사각형 만들어서 얘네 둘이 연결한 중점이 항상 일정한 점이다. 그러니까 A는 움직이는 점인데 네. BC가 고정이면 M도 네. 고정이다. 네. 를 보이래. 제가 했었어요. 아니 네, 너 나한테 저거 질문하다가 네. 보여줘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아. 내가 한다 그랬어. 음. 먼저 B에서 C에서 연장선을 그린 다음에 D에서 내린 수선의 발 D 프라임, F에서 내린 수선의 발 F 프라임, A에서 내린 수선의 발 A 프라임 잡을 거야. 합동이 생긴다. 삼각형 T, B, D 프라임이랑 삼각형 A, T, P, D 프라임. B, A, A 프라임의 네. 합동 조건이 보이니? 네. 아싸. ASA. ASA. 좋아. 각도도 표시해볼까? 네. 알파 베타로 잡아주면 수직이니까 여기 알파, 수직이니까 여기 베타. 와! 네. 오른쪽에서도 똑같이 찾을 수 있어. 네. A 프라임 C랑 삼각형 C F 프라임 F. 네. 얘도 마찬가지지. 네.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네가 같아. 네. 그렇네요. 오케이. 네. 그러면 M에서 BC의 수선의 발 내려봐. 네. M 프라임으로. 지금 평행이지? 네.
M 중점이라면서 D, M, N, F가 같은 중점. 네. 사다리꼴에서 여기 중점 잡아가지고 평행하게 그린 중점. 얘가 중점이면 얘도 중점인 거지? 네. 뭐 증명하려면 뭐 평행사정 만든 다음에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 쓰면은 바로 보일 수 있어. 네. 그래서 우린 이런 걸 유추할 수 있어. M이라는 점은 요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길이만큼 네. B에서 연장, C에서 연장해서 만든 사다리꼴의 중점에서 얼마만큼 가면 되겠다. 윗변과 아랫변. 요 길이 또한 구할 수 있어. 사다리꼴에서 중점 잡아가지고 연결한 선분은 윗변 아랫변의 평균이거든. 맞아요. 근데 네. 요 길이가 얘랑 같고 요 길이가 얘랑 같아. 네. 그러면은 2분의 PC예요. 오. 이 길이가 네. 2분의 BC야. 네. 네. 그런데 내가 그림을 헷갈리게 그렸는데 M'은 BC의 중점이기도 해. 그것까지 보여야 돼. M'은 BC의 중점. 즉 M이라는 점은 BC의 중점에서 네. BC 길이의 절반만큼 떨어진 점이야. 를 보여야 돼. M' 길이가 BC 절반인 건 보였어 방금. 네. M'이 BC의 중점인 걸 보여야 돼. 오케이? 근데 그거 보이면은 M이 중점, DF 중점이라는 것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M' BC의 중점이라는 걸 밝힌다는 거죠? 중점이라는 걸 밝히지 않으면 네. 일단 M은 이렇게 잡았을 때의 중점으로 놓고 했는데 네. 일단 M이라는 점은 BC로부터 BC의 절반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다는 것만 알아. 네. 근데 그게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르지. A, B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절반 길이만큼이면은 요 정도 높이에 있을 텐데 네.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른다고 M이. 네. 요 길이만큼 떨어져 있을 테지만 근데 얘가 사실은 딱 중점에서 절반만큼 간 거리거든. 그걸 보여야 된다고. 네. B에서 수선의 발이 될 거야. 아니 수선의 발이 아니라 B에서 수직으로. 네. B 프라임. 네. BB 프라임이랑 네. 길이가 같은 점을 여기에 잡을 거야. 네. K. 네. AK를 연결하면 합동이 나오거든. 합분이요? 그렇구나. BD 프라임 같은 거죠. BD 프라임? K 위치가 K의 위치가 뭐였었죠? 아니다 이거 그냥 끝났구나. 미안. 그냥 끝내야 되겠다. 다시 설명할게. 네. 여기를 X라고 하면 네. 여기 X지? 네. Y라고 하면은 이게 Y야. 네.
prime f 프라임이 네. 사다리꼴이니까 네. m 프라임은 2분의 x 플 y지. 네. 그런데 이 길이가 BC의 절반이야. 네. 자, m 프라임의 위치는 잘 봐봐. d 프라임 f 프라임의 중점이지. 네. 네. 에서 같은 길이를 뺐으니까. 빼버리면 여기가 지금 B랑 C인 상태잖아. 네. 그러니까 중점. 어. M 프라임은 중점이야. 왜요? M이 중점이니까. M이 중점이라는 게 보이는 거 아니었어요? 아, 맞다. 네, 맞아요. 그래서 M 프라임도 D 프라임 F 프라임의 중점이지. 네. 근데 거기서 양쪽 끝에서 네. 같은 길이를 빼면 M BC의 프라임은 중점. 그렇지 BC의 중점이다. 네. 그래서 M이라는 점은 BC로부터 BC의 절반만큼 떨어져 있고 BC의 중점으로부터 절반만큼 떨어진 점이다. 와.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네. 일정하다. A의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하네요. 서우야 해봐라. 이유는 A가 있고, 그 외부에 있는 점 A가 있을 때 AB를 한 변을 하는 정사각형과 AC를 한 변을 하는 정사각형 A, B, D, A, C, F, G가 있을 때 D, G를 연결하고 그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N의 위치가 일정하다는 걸 보이는 문제예요. 일단 이 각을 알파, 이 각을 베타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각은 알파가 되고 여기 베타가 돼요. 왜냐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90도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D에서 BC 직선에다가 내린 차선의 발을 D 프라임, A에서 내린 차선의 발을 A 프라임, F에서 내린 차선의 발을 F 프라임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각이 같다는 걸 보였고, 그러면 삼각형 D, B, D 프라임과 B, A 프라임이 합성이에요. AS의 합성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고 A, C, A 프라임과 C, F, F 프라임도 마찬가지로 AS의 합성이에요. 그러면 이 점 D 프라임 B와 A 프라임 같고 A 프라임과 C, F가 F 프라임 같기 때문에 D 프라임 B와 C, F 프라임 같아요. 그러면 근데 지금 M 프라임이 그 M에서 이 직선 BC에 내린 수선의 발 M 프라임을 할 거예요. 그럼 M 프라임은 지금 D 프라임 F 프라임 F가 사다리꼴이고 M이 DF 중점이기 때문에 M 프라임은 D 프라임과 F 프라임을 더한 거에다가 2분의 1을 한 값이에요. 그래서 D 프라임을 X, F 프라임을 Y라고 하면은 M 프라임의 길이는 지웠네. 하는 거 맞아요? 예. 2분의 X 플러스 Y예요. 네.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지금 BC의 길이도 X 플러스 Y이기 때문에 네. 그게 2분의 BC가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M 프라임은 D 프라임 F 프라임의 중점인데 D 프라임 B와 C F 프라임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양쪽에서 같은 길이를 빼면은 그 사이에 있는 점 BC의 중점이기도 해요. M 프라임이. 네. 따라서 M의 위치는 BC의 중점을 지나고 그 길이가 2분의 1 BC인 3분의 위에 있는 3분의 끝 점입니다.
얘는 선분 BC가 있고 BC의 외부에 한 점 A가 있습니다. 이때 지금 변 A, B의 기준으로 정사각형을 만들고 AC를 기준으로 정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 정사각형의 점에 각각 A, B, D, E, A, C, F, G라고 잡았어요. 그때 D랑 F를 연결한 성분의 중점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D에서 D'이라는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별 BC의 연장선에다 그럼 D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 그 점이 D'이라고 했고 같은 방법으로 A랑 F에서도 내린 점들을 A', F'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각형 DD'이랑 DAA'은 ASA 합성이고 AA'C랑 CF'F도 ASA 합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파란색 원은 표시한 이 부분들은 다 길이가 같게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 변 M'M'은 길이가 이게 여기 90도, 90도, 90도니까 다 평행한 D'D'이랑 F'F'이랑 평행해서 이 변 M'M'의 길이는 2분의 BC와 같기 때문에 2분의 X 플러스 Y가 돼요. 여기를 X, Y라고 두면 그랬을 때 지금 변 BC의 길이도 봤을 때 여기 X라고 하면 X고 Y라고 하면 Y니까 이 M'M'의 길이를 아까 2분의 BC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 M'이 중점 M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변 D'F'의 중점이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 점 M'이 D'F'의 중점이면서 D'B, F'C의 길이를 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BC의 중점이 돼요. 그래서 점 M의 위치는 변 BC의 중점에서 그 중점의 그 길이만큼 떨어진 위치에 항상 있게 됩니다.